받았을 때 전 간절히 안 하기를 바랬어요. 아니 뭐 말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 여정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안 갔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가 되기 때문에 간절히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영재님이 더 세게 막 밀어붙이는데 교회 일에 내 고집대로만 할 것이 아니구나. 이래 할 수 없이 이제 하기로 승낙을 받았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실 걱정이 됐는데 이 주님 앞에 내가 영광 드릴 그런 삶을 못 살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주시고 나는 이제 과거의 내 삶을 한번 훑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기억력이 없고 그러니까 좀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어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성가들만 100여 호가 사는 시족부락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취학하기 전이니까 6살 때인지 7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마을에 큰 마을인데 가운데 길이 있고 밑에 길이 있고 위에 산 밑에 길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마을 어귀에 나와서 서 있는데 상여가 그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생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바로 오셔가지고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돌아가시는데 그 시체를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나가는 거라고 상여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죽는 거로구나 이제 그거를 알았죠 그때. 근데 이제 그거를 구경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지금 어머니가 어디 마시러 가셔도 참 뭐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돌아가신다면은 영영 이별인데 그 세상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게 어린 속을 굉장히 걱정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만 그런 걱정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꿈에 말이죠. 어머니를 찾아서 구름 속으로 막 헤매고 다니는데 어머니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참 어린 나이에 누구한테 그거를 뭐 얘기를 꺼낼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 나이가 들면은 돌아가시는구나 이걸로 해서 상당히 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별할 때가 올 텐데 그 세상을 내가 과연 감내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의사표현을 누구한테 못하고 어린 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났는데 그때 이제 성경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나타나 어린 영혼에 아마 마음문을 노크를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자유것이라고 하는 옛날 그 화보가 있었어요. 그 화보 잡지 한 장이 떨어져서 길가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주일날 세상 일 다 맞춰놓고 제껴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성도들하고 참 쾌활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화보였어요. 근데 야 나도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를 이제 좀 상급 학교를 다닐 때인데 학교 친구가 학교 끝나고 교회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말 안고 따라갔어요. 그 가서 보니까 통일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가고 말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서는 뭐 학업 성취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큰형님이 부산의 식료품 가게 그 도매상에서 점원에 있었는데, 그리 이제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보내면서 아이를 좀 어떻게 공부 좀 가르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큰형님도 청소년이니까 그 뭐 소환이 있겠어요? 그래 하다가 5.16 군사혁명을 나가지고 이제 그 뭘 한다고 하다가 실패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형님은 다시 그 직장으로 들어가시고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갔는데 아버지 실망이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다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몇 년을 농사일을 도와드리다가 친구랑 같이 서울에 한번 와봤어요. 그래가지고 남산도 올라가 보고, 그때 이제 창경원에 동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구경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시골 가서 이제 농사일을 도와드리다가 결국 서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그때 일본 북에도 탄광에 징집을 당하셔서 이제 거기 가셨어요. 가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거기서 영케 거기서 빠져나가셔가지고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시는 오사카 거기서 간해고금을 좀 하셨어요. 간해고금 하셨는데 이제 일본 아주머니들 몇 사람 데리고 하셨는데 돈을 좀 버리셨는 모양이더라고요. 버리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는 17살에 시집 오셨다고 그래요. 어린 연세에 시집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일하시게 이제 놔두고 아버지는 일본에 갔어서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한번 들렸다 가라고 하시면 왔다 들렸다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한테는 돈을 안 드리고 할아버지한테만 돈을 다 드리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여동생이 한번 듣는데 그게 이제 한이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아버지 사형제분과 아버지 사형제분이 의리 좋은 것과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 효도했던 것이 그 거울에 아주 이름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부모 형제간에 잘하셨어요. 그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고향엔 포성 녹차 공장이 있어요. 녹차 공장이 있는데 녹차밭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방치하고 들어가서 이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녹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한 녹차 공업 주식회사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가동하게 하는데 이제 일본 기술자와 일본 그 장비가 들어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통역을 하셨죠. 통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서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안 지다가 여기 치시니까 엄청 힘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크면은 농사 짓지 말라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 막 그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서울로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녹차밭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 녹차밭, 그 보성 녹차밭 들어가야 되면 양쪽으로 나무들이 그 서기나무인지 쭉쭉 뻗는 나무 그거를 엄청 크게 자랐을 거예요. 가본 지는 오래됐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그때 심은 거죠. 심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 절반은 어머니 드리고 절반은 가지고 이제 무작정 상경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다 가지고 가라고 자꾸 우시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배웅을 하시는 걸 이제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월사금 가져오라고 이제 독촉을 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월사금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으면 우리는 학교도 안 가고 막 울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만 하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작별 인사를 드릴 때는 그 반대 현상으로 어머니가 울고 계신 거예요. 그 이제 65년도에 서울에 와가지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이 이제 돈 떨어지니까 길에서도 자고 굶기도 하고 이제 노숙자가 될 뻔했는데 그러나 나 이제 따뜻한 부모 형제와 같이 살았던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남대문 시장의 음식점에서 이제 심부름 해주기로 하고 거기서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갖다 집에다가 궁금해 하시니까 편지로 보냈더니 바로 후에 형님이 그 부천에 카투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그 형님이 와서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 형님은 양복점에서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가게를 직접 넣으시고 상가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같이 양복 일을 하던 원일이라고 하는 친구 사촌 형님이 서비스 공장에서 그 판금부 소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소개로 해서 서비스 공장에 기술 배우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건 좋은데 잠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 한켠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뭐 깔자루가 뭐 저기 뭐 가마를 좀 깔아놨던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둘이서 그냥 자는데 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님이 와서 보시고 또 가서 카투사에 그 야전 침낭 있잖아요. 그걸 하나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하체 기술 같은 거 좀 배워가지고 삼각지에 그 추력이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시기에 돌아가는 삼각지 그 노래가 막 취했나 봐요. 그 양반이 차주 아저씨가 내 것도 틀어놓고 그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이제 운전을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운전 배워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그때 이제 내게 됐는데 판교 내리막길에 그 흙 실어 나르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때 제가 우리 시골에서는 그 6km를 걸어야만 학교를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9살 때 되라야 거의 견디지 8살 빼기는 못 견디니까 전부 다 출생시기로 1년 늦게 해버렸어요. 6km를 갔다가 6km 오려면은 12km인데 12km를 눈보라 치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그걸 8살 빼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출생시기를 늦게 해가지고 9살 먹이라야 견딘다 이래 해가지고 출생시기를 전부 다 1년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도 이제 1년 늦게 갔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 이제 김신조가 넘어가고 4개월 뒤엔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수송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공병대 수송부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중장비 중대가 한 부대가 있고 덤프트럭 중대가 2개가 있었어요. 그 이제 임무가 뭐냐면 강이나 산골짜기에 다리를 놔가지고 탱크나 차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철수해 가는 그런 부대였어요. 거기서 이제 평상시에 훈련도 막 받고 그러는데 부대에 이제 처음 들어가니까 고참이 우어가를 좀 바꿔 신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줬죠. 고참이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저녁 먹고 이제 밖에서 모여서 점호를 하는데 오늘 신병 노래나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으니까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그 노래 했더니 그냥 전부 다들 앙콜 하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또 한 번씩 부르라 해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선임마사가 이제 식기가 자꾸 없어진다고 교육을 시키라고 고참한테 이제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줄바따를 저기 군번 순번대로 엎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참이 이제 꽃게임 자루를 3대를 싹 큰 위에서부터 때리더니 그 다음 고참한테 넘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위치가 맨 꼬레비에서 2번째예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근데 그 워커를 바꿔달라고 한 사람이 제일 고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딱 스톱을 시키더니 날 보고 고참 행세 똑바로 하라고 하나씩 조지래요. 근데 수동구 고참들을 어떻게 때려요? 그래서 살짝 때렸더니 다시 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때리라고 해서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나도 고참들 딱 그렇게 한 번씩 때렸죠. 이제 수송부에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나 그랬더니 그냥 그걸로 해서 그 농담 한번 하고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고참이 그 워커 바꿔주고 한 저기를 해서 나를 생각해가지고 중단을 시켜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혜스럽게. 그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일군 사령부 건설도 하고 대관령곡에 그 도로 확장 공사를 나갔어요. 우리가 파견 생활하면서 대관령길이 그때 저기서 차가 온다면은 이렇게 한쪽에 비켜섰다가 이제 차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그 길을 그 확장해가지고 포장하는 일을 우리 부대에서 맡았어요. 그래야 하고 있는데 선임마사가 내 차에 붙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그 내려가는데 저 밑에 차가 한 대 굴러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저 차 굴러 있는 거 알지? 아주 저 까맣게 굴러 있는데 그 작년에 고참들이 와서 굴려 먹은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꺼내다 못 꺼내가지고 부속만 뜯어서 이렇게 부속만 꺼냈다고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떨려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견 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견지 같은 거 싣고 이 낭떠러지에다 빠꾸를 해서 이제 불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낭떠러지 거의 다 가지고 간신히 쓴 경우가 있어요. 그 위에는 이제 그 병사들이 또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라든지 또 그 중대장이 그 진급은 안 되고 고참 대인데 이 날 보고 이제 대민 지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대장이 그 돈 수입을 위해서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나 1등병인데 그거를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때 차도 그 일본 도요다 제무시 그거를 가지고 끌고 다녔는데 그게 성능이 별로 좋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뭐 3판 운전을 누가 해봤어요? 왜 이런 민간인들도 안 올라가는 거기를 투입한 거예요, 차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사길에다 원목을 잔뜩 싣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개울창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죽었는지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다치질 않았어요. 차는 막 찌그러지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부대까지 이제 걸어서 갔는데 그때 추운 겨울인데 그 내부반에서 난로 펴놓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어쩐 일이냐 그래서 수송관이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차하고 이제 다 병사들하고 수송부 병사들하고 투입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할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꺼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중사 인소라에 갔는데 그 사람이 다 때려 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실어가지고 그걸 이제 오늘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가겠다고 그래놓고 그래서 그날 술집으로 들어가서 날새기로
그냥 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파견 생활 끝나고 이제 부대 복귀를 했는데, 거기서 나는 그 대민 지원 나간 그걸로 해가지고 1등병에서 상등병하고 병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상등병을 생략해버리고 병장으로 진급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를 보고 주번하사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성부 고참들이 말을 듣나요? 잘 안 듣죠. 그래서 에이 월남이나 가버린다고 월남을 시청했죠. 생각지도 않게 빨리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음리에 가서 이제 그 교육을 같이 받고 갔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그때 막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근데 다행히 그 십자성으로 떨어져 가지고 237 자동차 대대라고 하는 그 자동차 대대가 있는데, 엄청 많은 자동차가 있어요. 이제 백마사단 칸보이 해주는 부대였었는데, 거기서 자동차 운전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을 맞으니까 난 물차 운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물차가 그때가 세 대가 있었는데, 커다란 출애라 물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송파이강에 가가지고 샤워물 떠가지고 각 부대에 그 샤워물 수송해 주는 차고, 그리고 이제 식수차가 2대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 중에 식수차를 한 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얼음도 나오고 그런 얼음 공장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얼음 차를 인솔해 가지고 와가지고 얼음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얼음 공장 얼음 나오는 데인데, 이 사람이 차를 이렇게 빠꾸를 신호를 봐주는데 이렇게 자기 몸을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압축을 내가 직사하는 걸 봤어요. 와, 그래가지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몸을 피하지 않고 하는 것이 참, 그 사람도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급수장 동료들이 섬에 놀러 가자고 하면서 부대 철조망에 수류탄을 많이 비춰놨는데, 거기서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차를 한 대 타고 나트랑 시내에서 이제 저 바닷가로 가서 차를 주차해놓고 이제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섬으로 놀러 갔는데, 바다에 헤엄쳐서 놀다가 물속에 이제 고기가 많이 있는 걸 보면은 수류탄을 던지고 그냥 시험쳐 가 있으면은 이제 팡 터져가지고 그 고기들이 하얗게 떠요. 이게 기절을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옆에서 친구들이 이제 그물로 이렇게 걷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재밌는데, 사실 이런 거는 재밌기는 있었는데, 이런 걸 이제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물론 일요일은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때 십자성 교회가 있었어요. 십자성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다녔죠. 교회 목사님은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설교 말씀 그때 당시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백이병원이라고 우리 부대 때 커다란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후성병원에 간호장교들이 가운을 입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거의 환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36개월 제대했는데 월남 1년을 채우니까 40개월 만에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 이제 나는 그때 이제 월남 가기 전에 이제 휴가를 얻어가지고 가는 길에 그 전에 그 근무했던 차주 집에 전화를 해봤어요. 몇 군데를 근무했는데 전화했더니 그 차주 아주머니가 집에 잠깐 들렸다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바로 시골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은 그때는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군대도 그렇게 많고 가정집도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가 많은지
이약 주머니 여기다 군번줄 옆에다 메고 다녔댔어요. 근데 그거를 메고 그 차주 아저씨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제대해가지고 그 아저씨 집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는 참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 계셨던 분들 중에 전부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되게 기술자였는데, 이분은 그 경북 영주에서 올라오신 그 엔진부 소사장이었어요. 그 집 아주머니가 나를 그렇게 왔다 들렸다 가라고 막 그렇게 하셨던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셔가지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영면하신 아주머니를 생각하면서 자녀같이 대해주셨던 모성애 같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추록을 하다가 용달 차를 한 대 사서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서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서대문 형사에 잠시 구금이 되었었는데 그곳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재판받으면 이제 나갈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급하게 좀 읽어봤죠. 무슨 말씀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은 과연 무슨 얘기거리가 있나 궁금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읽어봤었는데, 이제 어른 영혼의 그 만문을 놓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날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대로 인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보게 하셨습니다. 수감되어 있을 때 아버지가 면을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골에서 이제 그까지 오신 거죠. 이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다시 큰 차를 하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 버스로 가셔서 후에 이제 나도 버스로 옮겨서 76년 6월부로 이제 불광동 제일역에서 버스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상으로 다니는 전차는 없어졌는데 지하철은 아직 생기기 전이었어요. 오로지 버스가 대중교통이었어요. 그때 눈이 와서 미끄러지고 그러면은 지하철이 없으니까 걸어서 막 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저기는데 그때 이제 지하철 개통은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는 날에 그 개통이 됐는데, 그때 이제 지하철 개통하는 것보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다는 게 더 큰 뉴스가 돼가지고 이게 카바 스토리로 이렇게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버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 기자촌 입구에 침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 부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고 녹본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는 아무데나 가까운 데로 나와야 되고 그 옆에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감리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건강이 좀 갑상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초숙모님이 순복음교회 다니시면서 그 이제 골이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만 말 맞다나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거기서 이제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거기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번에 김영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 건지 그것이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 모임 때 그 형제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신학대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 옆에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은평교회 신자매님이 성경 공부하려면은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직접 물어봐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프로가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 줘서 거기를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거기는 이제 김 집사님 댁이었는데 그분은 그 경제기원인가 뭐 KS 마크 다는 부서의 그 책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헌신이 돼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 집을 다시 지었어요. 집을 헐어버리 다시 지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2층으로 집을 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이렇게 열심히신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성경 공부 시간에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쉬었다가 성경 공부를 했고 끝나면 이제 질문 시간을 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라고 하시는 시간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을 찾아서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라고 읽으니까 주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받는 것은 이래로 끝나는데 성령 충만한 것은 평생을 반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생활하는 거하고 이걸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더니 1년 결산을 하시면서 시상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나에게 1등상과 성경책을 상품으로 주셨어요. 근데 나는 이제 남을 의식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상을 받으니까 일부 오래된 젊은 형제들이 표정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도 이대로 나가면 1등상을 받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순수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3번은 빠져야 상 자체를 타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빠졌다가 참석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는 어느 날 부목사님의 질문을 했습니다. 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다고 그래도 구원받는 것이 맞느냐고 이제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부목사 자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이제 성령님 받는 거를 이제 성령님 받는 걸 목사님한테 설명 들어서 이제 저거 했으면은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 앞에 받는 건데 그게 이제 저거 하다가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받았죠. 받는데 이제 그 9년째 되는 날인데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예배 마치고 나오면은 재직들이 양쪽으로 딱 서서 전부 다 악수를 하시고 맨 나중에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날 보고 교회 버스 기사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나보고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제 그 의논했더니 집사람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성숙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갔어요. 버스를 하러. 말씀드리고 교회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나는 이제 이 내성적인 성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관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들 모시고 어디 갈 때도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목사님한테 관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울 거냐 해서 주일학교 하다가 뭐 학원 하다가 실패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좀 올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는 지금도 그 버스를 하고 있어요. 오래 하고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운전을 그만두면서 교회를 안 나갔죠. 안 나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침례까지는 받았어요. 침례까지는 받았는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할 타임에 내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회 목사님과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죄를 짓는 그 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것 때문에 내가 참 그래가지고 나부터라도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신자매님이 자기 다니는 은평교회를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신자매님 따라서 은평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서 이제 은평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믿음을 확인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는 다시 또 이제 교단이 바뀌니까 그 침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 몇 가정이 그 은평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평교회를 몇몇 가정이 나와가지고 서대문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그 서대문교회 한 2년인가 정도밖에 안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가 우리 둘째 아이가 뭐 삼성전자로 직장을 옮기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둘째 집 손자를 봐주는 바람에 이제 집을 그 애들 집 옆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평탄치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간증도 간증이 되지 못하고 이런 내 잘못한 것을 그 말씀드리니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부끄러운 과거를 줄이려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 영광 드리는 말씀을 못 드리고 부끄러운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반절 말씀에 참 굉장히 마음에 새겨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자 계시 비밀의 충체로서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의 실체가 되신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책을 다른 책과는 구분해서 이렇게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경청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